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선영은 오래된 서재를 정리하다가 30년 된 낡은 편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훈 씨, 저는 아이를 낳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아버지 곁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가정부로라도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혜진의 절망적인 심정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가정부의 딸이라는 거야?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친딸처럼 키워온 지훈이가 사실은 남편과 가정부 혜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니. 이런 비밀이 25년간 이 집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30년의 비밀,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생, 배신과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가정부 혜진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25년간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6시 고급스러운 저택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혜진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박선영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가정부 김혜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50세의 혜진, 25년간 이 집에서 가정부로 살아온 그녀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서려 있었어요. 사모님, 지훈 양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혜진이 물었을 때 선영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항상 지훈이를 남다르게 챙겼거든요. 마치 친딸처럼 말이죠. 네, 부탁드려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로 해주세요. 혜진의 눈빛에는 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혜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그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 씨는 왜 25년간 이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다른 좋은 집들도 많았을 텐데. 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걸까? 의문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실 선영과 정훈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두 재벌가 사이의 정략 결혼이었죠. 서로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가장 큰 상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던 중에 나타난 갓난아기 지훈이 정훈이 먼 친척의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했을 때 선영은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자랄수록 누군가와 닮았다는 사실이 의문스러웠습니다. 네, 혜진 씨.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선영이 대답하며 혜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혜진은 항상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였죠. 그때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지훈이 밝게 인사하며 내려왔어요. 25세의 지훈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정훈의 깊은 눈매와 누군가의 우아한 입술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잘 잤니? 선영이 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지훈이를 사랑하지만 가끔씩 느끼는 어색함,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혜진 이모, 오늘도 맛있는 아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선영은 혜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눈가에 스치는 그 특별한 감정은 뭘까요? 지훈 양, 오늘도 예쁘시네요. 혜진이 대답할 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왜 가정부인 혜진이 지훈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감정적이 될까요? 여보, 아침 드세요. 박정훈이 나타났습니다. 55세의 정훈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가의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느꼈습니다. 정훈이 혜진을 볼 때마다 스치는 묘한 시선을 말이죠. 네, 회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혜진이 정중히 인사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식탁에 앉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지만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집에 계실 거죠? 지훈이 물었을 때 정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응, 일찍 들어올 예정이야. 하지만 그의 시선은 왜 혜진을 향했을까요? 혜진은 조용히 뒷정리를 하며 이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지켜본 이들, 특히 지훈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선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25년간 이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셨나요? 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이 집이 편해서요, 사모님. 하지만 그 대답은 뭔가 부족했어요. 25년간의 인생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했죠. 선영은 혜진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혜진은 항상 지훈이를 바라볼 때 특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친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혜진과 지훈이의 관계, 정훈과 혜진 사이의 묘한 기류, 그리고 자신만 모르는 것 같은 분위기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간 후 선영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사모님,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을 때 선영은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선영은 정훈의 서재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서랍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낡은 서랍이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선영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혹시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온통 그 서랍 생각뿐이었어요. 혜진과 정훈, 그리고 지훈이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내일은 꼭 그 서랍을 열어봐야겠어.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25년간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진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선영은 오래된 서재를 정리하다가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황색으로 바랜 편지 몇 통과 낡은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지?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훈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본 순간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훈의 필체로 쓰여진 연애 편지였거든요. 혜진아, 오늘도 너를 보지 못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편지의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선영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이 쓴 편지였어요. 정훈 씨, 어머님께서 절대 우리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 씨, 저는 아이를 낳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아버지 곁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가정부로라도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혜진의 절망적인 심정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지훈이가 혜진 씨의 딸이라는 거야?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친딸처럼 키워온 지훈이가 사실은 남편과 혜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니. 이런 비밀이 25년간 이 집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지훈 양이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서둘러 편지들을 서랍에 넣고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어요. 선영은 지훈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지훈이를 볼 때마다 혜진의 얼굴이 겹쳐 보일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선영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내심으로는 지훈이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정훈의 눈매와 혜진의 입술을 닮았더군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선영은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혜진이 지훈이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 정훈이 지훈이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들은 진짜 가족이었고 자신만이 구계자였던 것입니다. 혜진 이모, 오늘 음식이 더 맛있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선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친딸을 이모라고 부르게 해야 했던 혜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훈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정훈이 물었을 때 선영은 정훈의 표정에서 특별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붓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친아버지로서의 깊은 애정이었어요. 식사 후 선영은 정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혜진 씨와 예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혜진 씨가 25년간 이 집을 지켜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선영이 말했을 때 정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혜진 씨는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정훈과 혜진의 과거, 지훈이의 진짜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25년간 살아온 이 결혼 생활의 의미까지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선영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혜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혜진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혜진과 마주쳤을 때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혜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남편의 첫사랑이자
지훈이의 친어머니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혜진도 선영의 변화된 시선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선영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발견한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특히 혜진이 지훈이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선영은 혜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혜진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이 집에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집에 오게 되셨을까요? 다른 좋은 집도 많았을 텐데. 선영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인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모님. 그날 오후 선영은 용기를 내어 정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훈이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선영은 그 편지들을 들고 들어갔어요. 여보,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선영이 편지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을 때 정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서재 서랍에서요. 정훈 씨, 혜진 씨가 당신의 첫사랑이었던 거죠?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혜진 씨의 딸인 거죠? 정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침내 정훈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나는 혜진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어머니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때 혜진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거예요? 혜진 씨를 포기하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정해주신 결혼이었어. 하지만 혜진이가 아이 많은 아버지 곁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가정부로 들어오게 된 거야. 25년간 저는 거짓 속에서 살았던 거네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를 친딸처럼 사랑했는데 정말 친딸이었던 거군요. 다만 제가 아니라 혜진 씨의. 선영아, 하지만 너도 지훈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어머니야. 지훈이는 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훈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둘 다 울고 계세요? 지훈이는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아. 정훈이 서둘러 편지들을 감추려 했지만 지훈이는 이미 책상 위의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뭐예요? 그리고 이 사진.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 근데 이 여자분은 누구세요? 선영과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이분이 혜진 이모 같은데요? 젊었을 때 혜진 이모 맞죠? 지훈아. 정훈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지훈이가 편지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지훈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혜진 이모가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지훈아, 진정해. 우리가 설명할게. 선영이 말했지만 지훈이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가 혜진 이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저를 그렇게 챙겨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때 혜진이 차를 가져오려고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서 만났어요. 혜진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지훈이가 들고 있는 편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영,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의 정훈. 혜진 이모.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편지가 사실이에요? 제가 이모의 딸이에요? 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간 간직해온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혜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서재 안의 공기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25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꿈이겠죠? 이런 일이 진짜일 리 없어요. 지훈이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남겨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까요? 지훈이가 뛰쳐나간 후 집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은 문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순간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사모님이 알아차릴까봐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선영이 혜진을 쳐다봤을 때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은 25년간 제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지훈이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친딸을 이모라고 부르게 하면서요. 사모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아이와 함께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가정부라는 신분으로라도 지훈이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정훈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혜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선영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 모든 게 내가 비겁해서 생긴 일이야. 그때 지훈이의 방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가려 했지만 선영이 막아섰어요. 잠깐요, 혜진 씨. 지금 지훈이에게 가면 안 돼요. 아이가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혜진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25년간 지훈이는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 당장 당신이 진짜 엄마라고 나서면 지훈이는 더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문을 잠그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지훈이 방 앞에서 서성이며 자책했습니다. 지훈아, 이모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혜진이 문 너머로 말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집을 나간 것입니다. 휴대폰도 꺼놓은 채로 말이죠. 지훈이가 어디 갔을까요? 선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을 때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한강공원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힘들 때마다 그곳에 가곤 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선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지훈이의 습관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 거죠?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지훈이를 몰래 지켜보며 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훈이 지훈이를 찾으러 나간 사이 선영과 혜진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혜진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선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전 정훈 씨와 헤어진 후 정말 다른 선택은 없었나요? 왜 하필 가정부로 이 집에 들어와야 했죠?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으셔서 모르실 거예요.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품고 목숨 걸고 낳은 그 아이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지훈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선영의 질문에 혜진은 고개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지훈아, 사실 내 진짜 엄마는 25년간 너를 가정부로 속이며 지켜본 나야라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훈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지훈이를 찾았는데 나와 얘기하려 하지 않아.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어떻게 얘기했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뭐라고 했나요? 아버지,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어. 정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집에 남은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짐을 꾸리고 있는 것을 선영이 발견했습니다. 혜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떠나려고 해요, 사모님. 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간 지훈이 곁에 있고 싶어서 버텼지만 이제는 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지훈이에게 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떠나면 지훈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선영이 물었을 때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사모님이 진짜 어머니예요. 25년간 사랑으로 키워주신 사모님이. 저는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한 여자일 뿐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지훈이는 혜진의 짐가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엄마라고 했나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이었어요. 25년간 꿈꿔왔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훈이는 빨간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어요. 왜 혜진 이모가, 아니, 엄마가 저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는지, 왜 제가 아플 때마다 그렇게 걱정해 주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선영은 지훈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엄마라고 생각했던 지훈이가 하루 만에 혜진을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엄마, 왜 떠나려고 하세요? 지훈이가 혜진의 짐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25년간 제 곁에 있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왜 떠나시려고 해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족에게 상처만 될 거야. 선영 사모님도 회장님도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야.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선영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나요? 당신은 25년간 이 집의 가정부였고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제가 키운 딸이에요. 지훈이가 선영을 바라봤을 때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너무 복잡해요. 정훈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25년 전에 용기가 있었다면, 혜진이를 지켜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용기라고요? 선영이 정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였나요? 25년간 저와 함께 산 것은 뭐였나요? 의무감이었나요? 아니면 죄책감이었나요? 선영아. 정훈이 말하려 했지만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왜 혜진 씨가 지훈이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했는지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훈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80세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소동이냐? 할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소리가 들렸구나. 그리고 혜진, 너는 왜 짐을 꾸리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혜진과 정훈의 결혼을 반대했던 장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혜진 엄마의 딸이라는 것도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다. 30년 전부터 말이야.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라고요? 혜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간 제가 친딸을 이모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요? 할머니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너는 그때 20살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정훈이와 결혼해서 뭘 할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지훈이를 이 집에서 키우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할머니,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지훈이의 반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선영이가 키운 딸이야. 혜진이는 아니에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혜진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도 알았고요. 25년간 가정부로 살면서 친딸을 지켜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도 알겠어요. 선영은 지훈이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25년간 너를 키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어머니도 제게는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분은 혜진 엄마예요. 이 사실만은 바뀔 수 없어요. 정훈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모두 너무 상처받았어. 할머니, 이제는 진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선영아, 미안하지만 혜진이와 지훈이의 관계를 받아들여야 해.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정훈아, 너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회사는 어떻게 하고 사회적 체면은 어떻게 하려느냐? 할머니, 이제는 체면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이 폭발하고 각자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침묵이 길어지자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성인이에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혜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말에 선영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25년간 너를 키운 나를 버리고 혜진 씨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25년간 놓친 모든 것들을요. 혜진이 지훈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안 돼. 선영 사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봐. 사모님은 정말 너를 사랑하셔. 그럼 엄마는 어떡해요? 지훈이가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25년간 가정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친딸을 이모라고 부르게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정훈이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지훈아,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야.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훈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을 붙잡으며 힘들어했습니다. 119 불러요. 선영이 소리쳤고 혜진이 재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라고 진단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행동이 할머니의 쓰러짐에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훈이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혜진이 지훈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이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선영은 혜진과 지훈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보였거든요. 25년간 자신이 지훈이에게 했던 것들을 혜진이 단 몇 시간 만에 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스트레스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 문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매우 위험해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 힘들어 했어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잘못했다. 30년 전에 혜진이에게 너무 가혹했어.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자신을 미워했던 할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너를 지훈이 곁에서 멀리 보낸 것이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입원 소식과 함께 가족의 비밀이 언론에 알려진 것입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스캔들, 25년간 숨겨진 혼외 자식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정훈은 사업상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의 직장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혜진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모든 걸 공개하고 책임지겠어. 혜진이와 지훈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회장님,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모님은요?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혜진 씨가 이기신 거잖아요. 지훈이도 당신을 선택했고, 사모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훈이 곁에서 지켜보고만 싶었어요. 지훈이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가족들이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정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지훈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예요. 선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져. 회사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어머니, 지훈이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망가졌어요. 언론에서는 온갖 추측 기사를 쓰고 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수군거리고 있어요. 차라리 진실을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혜진이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안 돼. 그렇게 되면 너만 더 힘들어져.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엄마, 저는 이미 달라졌어요. 지훈이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고 싶어요. 설령 그것이 힘들다고 해도요. 정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기자회견은 내가 하겠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아니에요, 아버지.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저예요. 제가 직접 말해야 해요. 며칠 후 지훈이는 정말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서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우리 가족에 대해 나오고 있는 추측성 기사들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하고 녹음기를 들이댔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저의 친어머니는 25년간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해오신 김혜진 씨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의 친아버지는 박정훈 회장님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박선영 여사는 누구인가요? 25년간 왜 숨겨져 있었나요? 혼외 관계였나요? 지훈이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30년 전 제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지만 가문이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아이가 생겼고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 곁에서 키우고 싶어서 가정부라는 신분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선영 여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선영 여사님은 25년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어머니세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실 속에서 살겠습니다. 지훈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모두 사랑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잡한 분위기였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혜진은 주방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선영이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도 너의 진짜 어머니라고. 지훈이가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상처드리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어머니도 제게는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너는 이제 혜진 씨를 엄마라고 부르잖아. 선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지훈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혜진 엄마와 저를 키워주신 선영 어머니. 두 분 모두 제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혜진이 차를 들고 와서 선영 앞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선영 씨. 저도 지훈이 말에 동의해요. 지훈이에게는 우리 둘 다 어머니예요. 선영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당신은 정말 관대하네요. 25년간 당신의 딸을 빼앗고 살았는데도 빼앗았다는 게 아니에요. 혜진이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 씨가 지훈이를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알아요. 저 혼자서는 절대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정훈이 돌아서서 새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훈이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할 거야?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지훈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의 기자회견 이후 처음에는 세상의 시선이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특히 지훈이가 진실을 용감하게 밝힌 것에 대해 오히려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혜진이 예전처럼 정중하게 말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선영은 혜진을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혜진 씨, 몇 번 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마세요.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식탁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없고 서로를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훈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요. 결혼? 선영과 혜진이 동시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반응이 똑같아서 지훈이는 웃음이 났어요. 네, 대학교 선배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가족 상황도 다 알고 있고 이해해 주세요. 지훈이가 설명했을 때 정훈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정훈이 물었고 지훈이는 다음 주말에 집으로 모시려고 해요라고 대답했어요. 혜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결혼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25년간 이런 날을 기다렸거든요. 선영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축하해. 그분이 우리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래.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할머니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6개월간의 시간이 할머니의 마음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혜진아, 이리 와봐라. 할머니가 혜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했어. 혜진은 할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덕분에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그래도 너에게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갖고 살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꾸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어요. 저는 혜진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25년간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거든요. 선영이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훈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대신 자주 놀러 와야 해. 물론이죠, 어머니. 어머니도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지훈이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혜진 씨도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건가요? 혜진이 놀라며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세요? 결혼 말이에요. 정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정훈 씨,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훈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25년간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잖아요.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진정한 사랑에 바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선영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25년간 재벌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1년 후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훈과 혜진은 정식으로 결혼했고 선영은 이혼 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회복지 일을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는 혜진이 안주인으로 선영이 귀한 손님으로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정말 신기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때는 모든 게 복잡했지. 정훈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선영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사는 게 훨씬 평안해요. 혜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 말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거실에서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거짓말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지훈이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30년의 기나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25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 가족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진실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혜진의 입장이라면 30년간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진실을 말하셨을까요? 선영의 입장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